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설 연휴 토요일 지금 공장에 와서 견들 청소해주고 지금 배정이 잠시 풀어서 놀게 해줍니다. 애들 간식도 주고 어제 이어 가지고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어제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요. 개통 브리딩과 그 다음에 즉 인브리딩과 이열 브리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 지금 놀고 있는 대정이와 산이라는 경우 보면은 아마 배관 진돗개나 배관 풍산개를 혈통서를 진단받고 혈통서를 받으신 분들은 보면은 혈통서에 자세히 보시면은 견들 이름이 중복되는 이름들이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산이 같은 경우에는 보자면은 부견이 산이가 제몽이고 모견이 강선이입니다. 또 제몽이 윗대는 찬이라는 옥주열 대찬이 아들입니다. 직자입니다. 사실 대찬이 직자는 많지는 않아요. 전국에 지금 거의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강선이라는 견도 옥주열 라인입니다. 혈통선 아마 요 밑에 빼들이나 아니면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찬이는 옥주열 중에 어제도 말씀드린 치우라는 견을 말씀드리면서 옥주의 직자 중에 가장 유명했던 아이 중에 막가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게 뭐 워낙 무식해가 막가파라고 해가지고 막가라 지었는데 원래 이름은 또 막가가 아니었어요. 막가 아들이 아롱인데 아롱이 아들이 치우고 아롱이 동배가 대찬입니다. 그러니까 찬이는 대찬이 아들이고 강선이는 아롱이 쪽으로 내려온 라인이 좀 많이 겹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혈이 이익식 이제 그러니까 내려온 라인이 대찬이 라인과 아롱이 라인으로 해서 내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들이. 이게 또 하나의 1차 개통 번식이 되는 거예요. 즉 말을 하면 AB가 있다, CD가 있다. 그러면은 각자 네 마리의 개체를 생각해 봅시다. 네 마리의 생각을 해보면은 AB에서 태어난 애가 E다. 그 다음에 CD에서 태어난 애가 F다. 그러면은 E와 F를 다시 브리딩을 합니다. E를 투입하지 않고 같은 혈인데 Z라는 애와 투입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E와 F를 Z랑 다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아이에서 제일 좋은 애를 Y를 선별합니다. 그럼 이 Y를 가지고 다시 A나 B와 교배를 한다든지 C와 D와 교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브리딩을 했을 경우에는 흐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걔들 흐름 자체가 유전자가. 그리고 이렇게 브리딩을 할 때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은 태어나는 견을 무조건 붙이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는 아이에서 견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장 적합한 견이라고 판단되는 견을 다시 이렇게 브리딩에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후대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차 후대를 봤는데 그 아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최소한 한 두세 번은 다른 개체와 인브리딩이 된 다른 쉽게 말하면은 아까 말한 Y를 A에 붙여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B에 붙여보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C에 붙여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개를 종견이나 종빈견이나 종모견으로 쓸 거냐 말 거냐를 안 나오면 저는 안 씁니다. 아무리 혈이 좋아도. 그리고 예전에 다른 분한테 말씀드렸죠. 당대가 우수한 개인데 후대가 안 나오는 개가 있고 당대는 우수하지 않은데 후대가 잘 나오는 개가 있습니다. 그 얘가 제가 예전에 홈이라는 개입니다. 정말 당대로서는 홈이라는 견만 봤을 때는 이 개는 이 세상에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암컷으로서는 나무랄 데 없는 최고의 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번식을 2번인가 3번인가 해봤는데 후대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은 그 후대들을
도태시키거나 선물로 드리고, 도태시킨단 말 선물로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호미도 다른 집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래 보낼 때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좋은 개는 안 나온다라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마 그 개는 번식에 서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브리딩이라는 개념이 그런 식으로 인브리딩을 잡아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또 우리가 인터넷이나 그 어떤 뭐 카페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밴드라든지 요즘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안에서 보면은 예전에 유명했던 번개 뭐 6대손, 8대손, 노랭이 6대손, 10대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유전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1대를 만약에 노랭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여 앞에 있는 개가 산입니다. 그럼 산이를 비교해서 산이랑 이열을 1대 투입했습니다. 다음 그 나온 개를 또 2대 이제 그걸 산이 2대 손이라 그러죠. 다시 또 이열을 또 투입했어요. 3대 손. 또 이열을 투입해서 4대 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요. 4대만 건너가면은 이 산이의 피가 이열을 4대를 투입해 버리면은 산이의 피가 몇 프로 남아 있겠습니까? 5대가 넘어가면 저는 산이에 대한 피가 한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그분들 뭐 노랭이혈, 번개혈, 뭐 유명한 애들 많습니다. 그런 애들 후대를 뭐 이렇게 근데 지금 그 노랭이하고 예를 들어서 노랭이만 비교하면 노랭이가 몇 년도 개입니까? 그 후대가 지금 보존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분이 저처럼 인브리딩을 해가지고 이열을 투입하지 않고 썼다면은 잘한 것이고, 만약에 이열을 투입해서 썼다면은 저는 노랭이는 1%도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개통번식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분들은 사실은 이 개통번식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세요. 제가 몇십 년 전에 이 개통번식을 시작하면서 참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건친이냐 아니냐. 사실 건친은 제 개들 중에 저도 말씀드렸죠. 유일하게 진주하고 대두가 대정이 이 아이들이 제가 브리딩하지 않고 치우를 가지고 있던 그 경기도 쪽에 모 분께서 이 번칙근친을 했어요. 여울이라는 개하고 치우. 여울이라는 개가 치우 딸입니다. 그런데 가장 잘 나왔던 견이 대두하고 진주입니다. 대정이. 그 이후에는 그런 견들이 안 나왔어요. 하고 싶어도. 근데 이분은 몇 번을 그런 식으로 브리딩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는 좋은 개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안 나오는 거다. 저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모견하고 교배 붙이는 것이 개들하고 제일 좋은 견을 어쩌다가 한번 뺄 확률은 있어요. 그렇지만 좋지 않고 가장 나쁜 폐해가 어떤 식이냐면은 부모가 같은 견, 즉 예를 들면은 그 아까 말한 대로 따지면 AB 견이 C다고 칩시다. 그러면 DE 견이 F입니다. 그러면 AB 견과 그 나왔는 C하고 DE에서 나온 F가 교배를 하면 괜찮죠. 그런데 만약에 AB견이 나왔는 견이 A고 또 B고 C가 있는데 각각 이 태어난 날짜가 다르다. 한 번 태어난 견이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난 견이 A고 그 다음에 한 몇 년 있다 뺀 개가 C고 B다. 그런데 이 B와 C와 교배를 붙였다. 굉장히 나쁜 겁니다, 사실은. 제가 가장 저도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개들을 교배를 붙였을 때 예전에 제가 수천 마리를 브리딩하는 과정에서 동배 간의 개, 즉 부모가 같은 개, 시간이 떠나서 1대든 2대든 3대든 그 부모가 똑같은 견이라면은 교배를 해봤을 때 언챙이도 나오고 예를 들면 그 폐해 현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양을 이렇게 가끔 원하시는 분들이 한 쌍을 주세요, 한 쌍을 주세요 이렇게 예전에 말을 이제 문의가 들어오면은 제가 단호히 거절했어요. 같은 배에서 한 쌍을 가져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제게 라인이 한 대만 겪고 넘어가도 개통이라면은 한 배를 받아 가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셔야 되는 게 개통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외국에서 세퍼트라든지 롯데라든지 다양한 견들을 이 개통 브리딩을 많이 해요. 즉 고정관을 해서 좋은 견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배간의 진돗개나 풍산개는 제가 그런 식으로 브리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고정화가 되어 있는 개들이고, 이 기초견이라는 거는 무조건 그 집에서 나왔는 개를 가지고 기초견이라 하지 않습니다. 배관의 개라고 해서 다 우수하지는 않겠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많이 제가 수십 년 동안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좀 선례가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한 배에서 나와도 배관 개들 보면 이렇게 체형이 두껍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견은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간혹 지금 풍산개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많아죠. 뭐 혈만 보면은 다 대단한 거지. 그거 아닙니다. 이러한 기초견을 만들어 가지고 고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성품, 체형, 모질, 뭐 귀의 형태, 다양한 부분으로 고정을 시켜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점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산이와 대정이의 부족함. 산이 굉장히 좋은 개입니다. 체형도 좋고 모질도 좋고 꼬리, 비절의 각도 다 좋습니다. 이제 귀의 흐름이, 개는 귀가 어디에 달렸고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서 두상의 흐름이 달라져요. 제일 첫째가 귀의 형태에 따라서 개의 모양이 달라지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가장 많은 스톱, 즉 그 눈에서부터 코까지 내려오는 그 액단 부분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액단 부분의 그 형태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개가 달라지고요. 개를 좀 만지신 분들은 주둥이 생김새만 딱 보면은 저게 치아가 부정교합이다, 정교합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만약에 이 산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점은 귀의 형태를 잡아요. 귀의 형태가, 저는 내이선이 좀 좁은 건 애들은 상관 안 해요. 귀가 옆으로 약간 가는 것보다는 귀가 생김새가 대정이처럼만 달렸으면은 산이가 정말 잘생겼을 거예요. 그럼 이걸 보정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대정이를 넣은 거예요. 자, 고정은 꼬리 두 개가 모양이 좋습니다. 대정이랑 산이랑. 그래서 나왔던 개들이 연홍이나 그 황돌이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귀의 흐름이 대정이를 닮아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두 마리의 좋은 점은 비절의 각도가 굉장히 좋아요. 모색하고. 그럼 이걸 고정, 이렇게 해서 후대를 만들어가서 브리딩을 하는 게 브리드의 몫이에요. 혈만 좋습니다. 나는 이게 뭐 혈인 풍산개 하시는 분이죠. 원종혈입니다. 순종혈입니다. 혈이 좋으니까 사십시오. 이건 내가 보존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혈은 기본으로 가면서 개의 부족한 점을 브리드는 맞추어서 그 후대를 브리딩해서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4마리가 나왔다. 그러면 부족한 한 마리는 빼더라도 3마리는 좋게 나오면은 다시 그 브리딩해서 다른 개랑과 또 부족한 점을 또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브리드의 몫이에요. 저는 항상 브리딩을 할 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걸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던 세 개의 단점을 알아야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혈노릇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뒤에 제왕이가 막 짖습니다. 왜? 교배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발전이 끝났어요. 그냥 놀게 하는 거예요, 걔들. 그렇듯이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 분들이 그 잘못 알고 있다기보다는 너무 그 계통에 대해서 막 근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친도 우리가 극근친이 있고 그냥 극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몇 단계 나눴습니다. 인브리딩을 제처럼 이렇게 해보셨다면은 가장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배관견을 분양받으실 때는 항상 이런 스타일로 유재열 씨는 브리딩을 했구나, 그렇게 판단하시고 이 인브리딩과 개통 브리딩을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브리딩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상입니다.